텃세, 뭐 마을 발전 기금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괜히 방해하고 괜히 시비를 걸고. 요것도 맛있더라고요. 카페 니어바이 코코넛 커피인데 코코넛 스무디 커피 맞죠? 오시면 혹시 포항 오시면 여기 꼭 들르셔서 여기 되게 좋아요. 잘 지어놨고 깔끔하고 촬영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것처럼 소액으로 좀 땅을 구입해서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은 분들이 주목할 만한 지역 같은 게 있을까요? 바닷가 토지만 사도 이제 건축 거의 절반 정도 한 거라서 네. 바닷가 토지만 구입해도 되는데 지금 5천만 원 정도로 바닷가 토지를 구입할 때가 사실 많진 않아요. 많진 않기 때문에 인기 많은 뭐 강원도, 강릉, 뭐 제주도 뭐 이런 쪽은 다 너무 비싸서 지금 5천만 원 정도로 구입할 정도는 포항도 몇 군데 나오고요. 포항도 많이 올라서 가끔 나오고 제가 요즘에 제일 추천하는 곳은 남해입니다. 남해요. 남해 보면 뭐 맥주 축제, 독일 마을, 뭐 미국 마을 그리고 곳곳에 카페 정말 많은 관광지가 있거든요. 아 남해 바다가 아니고 남해 군. 남해 군에 있는 네. 남해 군인데 거기 또 바닷가랑 같이 붙어 있는 데라 가지고 아 그쪽이면은 한 5천만 원 정도면은 좋은 바닷가 토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이제 금액이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겠네요. 뭐 이런 거 바닷가도 좀 좋아하고. 예, 바닷가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낚시를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통발도 또 쏠쏠하게 재미도 있고 뭐 회나 해산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땅이잖아요. 땅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되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건축 가능 여부고요. 건축 가능 여부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도로 물고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거 이후로는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전기, 수도, 하수 이 세 가지는 최초 기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따져봐야 돼요. 뭐 전기 같은 경우는 뭐 200m 이내면은 아마 무료로 거의 설치가 가능할 건데 전봇대가 주변에 뭐 보이면은 그냥 무료로 거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한전에서 따오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한전에서 신청을 하면 직접 다 설치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가정용이나 뭐 상업용에 따라서 뭐 킬로와트당 가격을 또 추가로 받고 저희는 상업용으로 하는 게 낫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에어컨,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수도 같은 경우는 뭐 마을이 인근에 있으면 따오면 되는데 약간 마을 떨어져 있으면 진짜 뭐 이상한 경우에는 안 좋을 경우는 뭐 지하수를 파야 될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여길 지하수 파야 되냐 아니면 상수도를 가까운 데서 끌어올 수 있느냐 그거 어떻게 판단해요? 그것도 이제 시에다 물어보면 됩니다. 아. 저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맑은물 사업소라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 다른 지역도 보면은 하수 상수과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 물어보면 자기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상수도 거리를 알려줍니다. 거리당 뭐 한 7만 원, 뭐 9만 원, 뭐 그런 데도 있고 그런 거를 따져보시고 금액이 상수 땡겨오는데 얼마나 드는지 그걸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땅값보다 가끔씩 더 나올 때가 있어요. 토지를 엄청 싸게 땄다 생각했는데 다 뭐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네. 더 비싸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 하수 빠지는 것도 가끔씩 뭐 하수 관로들이 다 있을 수가 있는데 하수 관로들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체적인 또 하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다 체크를 하셔서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완비가 안 돼 있으면은 하나씩 또 알아가면서 또 법적으로 알아가면서 또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어떤 데는 또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시끄럽다고 또 방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정말 다양한 변수를 또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주민분들이. 네. 아. 당연히 가능한데 법적으로 가능한데 또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경우는 가서 뭐 빌든가 아니면 뭐 막걸리 이렇게. 막걸리 입에 한 보쌈 하나 넣어드리든가 아. 뭐 그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기반 시설이 좀 잘 돼 있는 것이 제일 좋고 미리 좀 그런 걸 그럼 알아봐야 되겠네요. 전화해서. 그렇죠. 다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 가능 여부, 하수, 상수, 전기 세 가지는 꼭 챙겨야 돼요. 가스는요? 가스는 뭐 큰 통도 있고 가스통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면은 뭐 도시가스 안 들어오더라도 웬만한 시골은 도시가스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요즘에는 뭐 인덕션 저희 같은 경우는 인덕션으로 쓰니까 다 전기로 되니까 뭐 상관없어요. 아, 난방도. 난방도 전기 판넬, 아. 에어컨 뭐 다 전기니까 저희는 뭐 상관은 없었죠. 중요한 게 주변 마을의 인심이요? 텃세. 텃세? 이게 뭐 법적으로는 뭐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제일 중요할 수가 있어요. 포항에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렇죠. 네. 포항 여기를 이렇게 핸들링하는. 포항뿐만 아니고 모든 뭐 이제 바닷가나 촌이나 네, 요즘에 어촌. 뭐 농촌은 좀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 어촌 쪽에는 각종 뭐 이권 어촌계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 텃세, 뭐 마을 발전 기금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괜히 방해하고 괜히 시비를 걸고 아니면 좋으신 분들을 만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근데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좋으신 분들인데 나랑 잘 맞을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인데 또 나랑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가 있고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뭐 알아보려면 이장님 한번 인사드려보고 뭐 노인정 청년회 가서 막걸리 한 잔 따라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살아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없습니다. 좀 심하게 갈등을 겪었던 적도 있으세요? 그렇죠. 뭐 심하게. 노골적으로 발전기금을 요구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던데 저는 뭐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 안 하는 것도 아닌 좀 애매한 상황들이 몇 번씩 있었어요. 어떤 날은 요구했다가 어떤 날은 아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싸웠다가 또 제일 가족처럼 친해졌다가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알아보고 건축을 하셨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건물들을 보니까 뭔가 좀 넉넉한 느낌? 토지에 비해서 좀 건물이 꽉꽉 들어차 있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네. 도시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최대로 뽑아야 되니까. 네.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촌에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도 약간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만큼의 그런 토지만 딱 필요가 하거든요. 제 생각엔 게스트하우스 이 정도 지으려면 한 50에서 100평? 그 정도 토지에다가 한 30평 정도 딱 그런 토지에 맞는 건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격이. 한 5천만 원 토지면 뭐 1억짜리 건물, 뭐 1억짜리 토지면 한 2억짜리 건물. 딱 거기 궁합이 맞는 게 있지. 막 한 5천만 원 토지에 5억짜리 지어놓으면 좀 안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5억짜리 토지에 5천만 원짜리 지어놓으면 이것도 이상해요. 다 활용하는 못하는 거. 딱 토지의 가격에 맞는 건물 가격도 좀 고려해서 또 촌에는 건폐율 다 용률 안 찾아먹더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은 하루 만에 집이 올라가는지. 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듈러, 네, 소위 말하는 조립식 주택 맞죠? 네, 예. 레고 형식처럼 이렇게 네. 쌓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건축을 하셨는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하루 만에?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이루어지나요? 네, 실제로 뭐 건물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하루 만에 가능하고요. 근데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하루 만에 아닐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물은 그 공장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는 토지에서 기초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기반 공사, 물을 땡겨오고 전기를 땡겨오고 기초 콘크리트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다 세팅이 되면 전기랑 물이랑 이제 집에 꽂을 걸 다 준비가 완료가 되면 공장에서 집을 싣고 오거든요. 차 트럭에다 싣고 와서 기준기로 떠서 탁탁탁 몇 시간 안 걸려요. 한 3시간 만에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서 탁탁탁탁 지어버리고 전기랑 물을 이제 꽂는 거죠. 전기랑 물을 꽂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활이 가능한 거니까 하루 만에 이제 주변 마을 주민분들이 보면 이제 동네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아무것도 없다가 그 다음날 뭐야 이거 이러시는 거죠. 그날 이렇게 착착착 쌓고 데크까지 다 설치하는 겁니까? 데크는 조금 걸렸어요. 데크는 좀 사실 한 며칠 걸렸는데 2, 3일 걸렸는데 이제 건물은 다 올라서고 조립식 모듈러 주택 중에 보면 데크를 안 하시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그날부터 완공이 되는 거고 그럼 데크 없으면 어떻게 올라가죠? 모듈러인데? 모듈러는 내부적으로 내부에 안에 다 계단이 원래 돼 있어요. 저는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내부로 계단을 뺀 거고 다른 거 주택 같은 경우는 내부로 다 계단이 돼 있고 그래서 그냥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콘크리트 조하고 또 차이점이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어쨌든 제일 빠르게 신속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신속하다 보니까 가격도 좀 저렴하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소음도 좀 적겠네요. 그렇죠. 소음이 적으니까 이제 민원도 덜 발생되고 하루 만에 지금 뭐 먼지가 막 엄청 날리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먼지도 없고 공사할 때는 먼지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편하고 단점 같은 경우는 단점은 뭐라 해야 되지? 단점이 없군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아직은 하지 않으니까 뭐 단열이나 이런 건 괜찮습니까? 예, 요즘에는 뭐 공법이 좋고 다 폼으로 싸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 계속 똑같은 거를 찍어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진화가 되는군요. 네, 진화가 되니까 그 단열은 진짜 좋았어요. 단열은 뭐 바닷가에 있는데도 뭐 난방을 별도로 안 해도 내부에서는 별로 추위를 못 느낄 정도로 단열은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업체마다 또 다르겠죠. 그거는 업체를 잘 선정하셔야 돼요. 뭔가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하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까지 뭐 큰 하자는 없었고요. 1년 동안은 AS가 되고요. 무료 AS가 가능하고 뭐 데크가 삐걱 된다든지 뭐 뭐 문이 뭐 변형이 네. 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거는 1년 정도는 뭐 업체 실수로 되는 거는 다 수리를 해주셨고 지난번에도 데크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경을 해달라니까 바로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1년 이후에는 뭐 자기가 수도 솔직히 개인 부주의로 고장나는 것도 그쪽에 해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알아서 수리를 하는 거고 업체에서 설치할 때부터 좀 문제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업체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불러서 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드나들다 보면 그런 잔고장 같은 거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제가 뭐 손재주가 있는 편은 아닌데 인터넷 찾아보고 블로그 찾아보면서 가끔씩 해결하고 근데 지금 임대 줘가지고 저희 뭐 신경 쓸 건 없고 알아서 하시겠죠. 그 뭐 수리나 운영도 다 알아서 하는 걸로. 다 알아서 하고 저는 월세만 잘 들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되게 알짜 월세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경쟁자도 거의 없고, 그죠? 수익률도 괜찮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출도 없고, 대출도 없고 따박따박 순현금으로